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요즘 회사가 쉬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정보를 주기 위해서 터키가 코로나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자기소개 하도록 할게요. 제가 베이자라고 합니다. 터키 나이로 22살이고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터키에서 한국어 문학을 전공하다가 작년 6월에 졸업했어요. 지금은 통번역가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국제법으로 합격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 때문에 갈까 말까 하다가 못 갔어요. 아쉽죠.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대기 중인 상태예요. 이번에 한 2달 전에 한국도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크게 겪었었어요. 근데 되게 잘 이겼다고 제가 생각해요. 요즘도 터키 뉴스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요. 터키에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안 오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나라에 보지다가 터키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하네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2월 말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쯤 코로나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도 아직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 근데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기 시작했지만 근데 신기한 거 하나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예 신경 안 썼어요. 제가 터키에서 혹시라도 코로나가 생길까봐 마스크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일반 사람들이 아예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길에서 돌아다니고 카페 가고 그냥 놀고 그냥 평소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애초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무시했을 수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안 쓰고 이 상황을 너무너무 무시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비행기가 터키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3월 2일이었는데요. 딱 마지막 밤이었어요. 제가 침을 싸고 어떡하지, 이제 돌아가네, 무사히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터키 뉴스에서 봤어요. 3월 2일부터 이란, 이탈리아, 대한민국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거는 아니겠지 설마? 내 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딱 9시쯤이었어요, 저녁. 제 터키 팔로워들 중에서 어떤 여자아이들이 한국에 있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인스타에서 메시지가 폭발되었어요. 언니, 저 지금 한국에 갇혔어요. 비행기가 취소되었어요. 어떡하죠? 저 머물 데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애들에게 영사관 번호를 알려주고 항공으로 한번 전화해서 다른 비행날이 언제인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상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내일 터키 이스탄불에 가는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당황해서 소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저도 겪었어요. 침을 싸고 차로 가고 드디어 내일은 비행기 타고 터키 들어가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수백 번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 어떡하지? 나 그러면 몇 주 동안 이탈리아에 있어야 되나? 빨리 찾아보자. 다음 비행기 언제야?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거의 한 달 뒤에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뭐해? 호텔에만 같이 있어? 절대 안 돼. 그리고 아빠가 전화 와요. 베이자,
너 지금 뉴스 봤니? 너 비행기 취소된 거 아닌데? 아빠 취소되었어요. 나 지금 영사관에 전화했는데 이런처럼 파문물 찾자 이렇게 통화하고 있어. 아빠 괜찮아요. 저 대책 하나 세웠어요. 그럼 뭐야? 이탈리아에 제일 가까운 나라 슬로베니아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 베네치아에 있었는데 슬로베니아 수도가 되게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때는 이탈리아에만 코로나 있었으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래 좀 쿨하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일단 버스 타고 슬로베니아로 가다가 거기서 환승해서 이스탄불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봤죠. 버스표 찾았어요. 찾았어요. 완전 다행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빨리 이탈리아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취소하고 돈을 다시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슬로베니아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버스를 타고 슬로베니아를 갔다가 너무 신기한데 시간이 있어서 슬로베니아를 한번 구경하고 저녁에는 비행기 타고 무사히 터키에 들어갔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러면은 터키에서 코로나가 언제 나왔을까요? 3월 11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한 명이 나타나자마자 다음날에 바로 백화점, 극장, 카페 같은 데가 갑자기 문을 다 닫았어요. 그때 사시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터키의 코로나가 안 터져가지고 사실은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는 계속 안전하겠다,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사실은 제가 뉴스에서 번역 좀 해가지고요. 조금 어려워서 가끔은 보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호텔 임대에 대해서 4월, 5월, 6월 부지 임대료 지불을 6개월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카드 빚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카드 빚을 안 내도록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터키에서 많은 회사들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무급 휴가를 받는 사람들은 나 영상 찍고 있어. 앵무새가. 터키에서 무급 휴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 3개월 동안 1,100디라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100디라는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정책부에서 한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움을 필요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2 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한 4천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3일부터 중국과의 모두 비행기가 취소되었고 3월 23일부터 이란, 이탈리아, 대한민국과 모두 비행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절대 기분 상하거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란,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 그 나라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싫어해서 비행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때 그 나라들이 제일 심각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에서 미용실과 피부센터 같은 장소들이 장기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웃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마약 모욕을 하는 사람들처럼 명사랑 몇 명 사람들이 지하에서 모여가지고 미용사가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어요. 몰래. 원래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벌금을 냈죠. Berberhane yapmış orayı. Polis de ihbar almış, baskına gitmiş. Yasağa rağmen bir atölyede gizli gizli vatandaşın saçını kesiyordu. Polis suçüstü yakaladığı berberi gözaltına alıp karakola götürdü. Makaslarına da el koydu.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다른 도시에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꼭 다른 도시에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청에서 이유를 말해서 서류를 받아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마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면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터키에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쉬게 되었고 학생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이번 봄학기에는 학교를 아예 못 다니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95% 정도가 노인들이니까 터키는 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3월 21일부터 노인들을 위해서 외출 금지를 시켰고 지금 우리 할머니도 아쉽게도 한 달 동안 아직 밖에 못 다니시고 있습니다. 되게 답답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가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특히 뭐 마트라도 가면은 뭐 어디 만지거나 뭐 산다고 그렇게 만지면은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웠어요. 그 후에는 65 이상이 외출하면 안 되는데 어떤 노인들이 밖에 가면은 방송국에서 길에서 걷는 노인들을 잡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왜 나가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나는 15살이야, 나는 16살이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웃기죠? Kaç yaşındasınız? Benim yaşım bir şey değil, 16 yaşındayım ben. Kaç? 16. Kaç efendim? 16. 16. Yanlış mı duyuyorum? Yok 16'yım tabii ya.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노인들이 외출 못하는데 그러면 마트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치안 경찰들이 이 일을 합니다. 노인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터키에서 155 전화를 걸고 치안 경찰들에게 연락해서 뭐 나는 지금 외출 못하는데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바로 치안 경찰들이 노인들의 집에 가고 필요한 거 다 리스트를 적어서 마트에서 필요한 거 다 사서 노인들의 집까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65 yaşın üzerinde olan, kimi kimsesi olmayan, bakıma muhtaç ve dışarıdan alışveriş imkanını karşılayamayacak olan durumda olan kişilere yönelik bizi aramaları durumunda onların haftalık temel ihtiyaçlarını karşılayacak bir ekip oluşturduk. Ekipler önce telefonla ya da kapıda siparişleri alıyor. Bir paket süt. Evet. Bir koli yumurta. Evet. Bir tane de ekmek. 아시다시피 어린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걸리면은 잘 안 죽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모균자로 옮길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20세 이하를 위해서 4월 3일부터 외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동생도 외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사람들과 20살 이하 사람들이 밖에 외출하면 법원에서 3,150리라 정도 벌금 내야 한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현재 터키에서 10만 명 확진자 있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2만 1,000명이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총 2,600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터키에서 계속 하루하루 늘어나가지고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찾았습니다. 4월 11일부터 30개 대도시에서 주말에 시민들을 위한 외출 금지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정부에서 마스크를 돈 받고 팔면 안 된다는 발표문을 내렸습니다. 터키 정부 민원 사이트에서 시민들이 자기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때 정부가 한 명에게 5개씩 마스크를 집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Keza belirtelim, vatandaşlar E-Devlet üzerinden sisteme giriş yapıyorlar. Nüfus cüzdanı bilgilerinin eksiksiz olması, adres bilgilerinin eksiksiz olması gerekiyor. Bunu belirtelim. İstedikleri takdirde eczaneye gidecekler ve cep telefonlarına ulaşan kod numarasıyla maskelerini temin edebilecekler. 저는 터키 정부가 내린 대책과 방법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말에 외출 금지 안 하면 날씨도 풀리고 몸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마 외출 금지를 안 했었으면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터키가 코로나에 대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키 보건복지부 장관과 터키 의료진이 밤새 너무 열심히 일해서 터키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SNS에 올리고 우리는 이번 저녁에 9시에 발코니에서 만나서 온 터키 사람들이 의료진과 장관님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민들이 3월 18일 오후 9시에 발코니에서 만나서 모두 의료진을 위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박수 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었고 한 이틀 정도도 박수를 쳤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3일 동안 오후 9시에 터키 의료진을 위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전 4월 23일에 터키가 설립된 지 100년째 날이었고 터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날에 터키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터키시 에일란스 비행기가 터키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터키 국기를 그렸습니다. Türkiye Cumhuriyeti'nin aziz milleti. Kaptanınız konuşuyor. Bugün göklerde iz bırakacağımız tarihi bir uçuş gerçekleştiriyoruz. Evet, belki bu uçak boş. Sizler evlerinizdesiniz. Ancak yürekleriniz bizimle beraber. Bunu hissediyoruz. Cumhuriyetimizin kurucusu Gazi Mustafa Kemal Atatürk'ün bizlere emanet ettiği bu mirasın gökyüzündeki bekçileri olarak taşıdığımız ay yıldızlı bayrağı coşkuyla tanıklık ediyor ve biliyoruz ki egemenlik kayıtsız şartsız milletindir. 23 Nisan Ulusal Egemenlik ve Çocuk Bayramımız kutlu olsun.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좀 전에 카파도키아로 왔어요. 가족 집으로. 여기 시청도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요. 정말 놀랐는데요. 투어버스로 악기자들과 가수들이 그 버스를 타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그 어린이날에도 정말 재밌는 행사를 해서 시청에서 디즈니 코스프레 하면서 투어버스를 타서 집마다 가고 아이들에게 인형을 선물해주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시민들에게 되게 힘이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들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당연히 거의 한 달째 집에만 있는 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도 갈 길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냅시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터키는 마지막으로 상황이 어떤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